오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일단 예.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18억 원, 예. 차가 2대. 그렇죠. 예. 차도 뭐 둘 다 이제 뭐 기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갖고 계신 거하고 그다음에 김정수 여사가 가지고 계신 게 둘 다 같은 회사 차인데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난해 5월에 국회의원 퇴직 당시 15억 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등록된 게 18억 원이었고요. 이제 저 내용 중에는 본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어머님까지 모친까지도 예, 다 모친까지 다 넣더라고요. 포함돼 예. 있어요. 그 18억 원이고 3억 원 정도의 드러난 증가된 부분을 보니까 대부분 예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금이 증가된 부분이었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 적은 거죠.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8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빼고 나머지 분들은 뭐 보통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훨씬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8억 원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뭐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 다 합치면 가장 두 번째로 적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8억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억 정도 됐고 예. 이제 아들 문제는 아들을 왜 공개하느냐 아들은 이제 독립 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해서 본인 그다음에 부인 그리고 어머님까지 세 분의 예. 재산이 1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등록이 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뭐 청와대 참모들도 재산이 나왔는데 좀 많은 분들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100억 가까이 되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장하성 교수 정책실장인데 예. 저분이 제일 많은 걸로 93억 1,900만 원. 예.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한 48억 뭐 이 정도 수석 비서관 것 중에서는 또 많은 걸로 나오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마 장관으로 그 내정이 됐으면은 청문회에서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참여연대도 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를 운영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투자한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설왕설래가 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분도 뭐 깔끔하시고 원래 집안이 돈이 좀 굉장히 저 장씨 저쪽 유명한 집안이죠. 호남의 장씨 하면은 유명한 유복한가요? 집안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유복한 집안이니까 53억 정도 유가증권 보유하고 그러니까 저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거 뭐 기업 지배구조 펀드를 운영하면서 또 혹시 투자랑 관계 아니냐 또 여기서 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서 안 나오는데 이번 정부가 보니까 지난 정부보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 낮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비중을 보니까 55%더라고요. 우리나라 중산층 평균 부동산 비중이 한 80% 되거든요. 네. 80%, 83% 이렇게 되는데 55%면 뭐 굉장히 좀 다른 정부에 그러네요. 비해서는 유가증권 쪽에 조금 많지. 그거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거예요. 외국이나 이런 데는 이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이 더 많지.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이 비중이 높은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바람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재산 신고는 했습니다만은 또 그 액수가 정확히 맞다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산 신고를 오늘 보니까 37억 했는데 삼성동에 집 파는 것만 해도 67억에 팔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이나 토지는 예. 시가를 제대로 좀 반영을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아파트는 이제 거래를 자주 하니까 또 공시지가가 시가에 좀 많이 근접하거든요.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토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에도 땅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시가 반영이 좀 적게 된 측면이 있고 또 재산 공개할 때 우리가 꼭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재산이 많다 적다 갖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칭찬할 건 아니다. 재산이 적다고 청백리가 아니고 재산이 많다고 나쁘게 축제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바르게 재산을 축적했느냐 예. 이런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다고 색안경 끼고 볼 거는 그렇죠.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재산 신고하는데 빚이 5억이라고 나왔는데 재산은 없고 그것도 난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서울시장까지 하고 변호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예. 어떻게 재산 하나도 없이 부채만 5억인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 재산 공개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소변할 일 있어요? 그러면 특이한 좀 저기가 윤석열 지검장인데 윤석열 지검장 재산이 한 64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 재산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결국에 그 검사들 친구들 보면 월급이 정말 작아요. 수사비도 안 그래요?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분이 제가 알기로 변호사를 태평양에서 아마 1년 정도 했을 거예요. 예. 아마 그때는 이게 약간 정관이니까 좀 벌었을지 몰라도 아마 이게 검사 시즌은 거의 제로일 거고요. 아마 이게 부인이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을 대부분이 운영하는군요. 부인 재산이죠. 부인이 이게 기업을 하고 아마 이게 늦게 결혼했잖아. 제가 알기로 이게 50 넘어서 아마 결혼한 걸 알고 있는데 본인 재산 한 2억 얼마고 예. 대부분 이게 부인 재산이고
그리고 이게 옛날에 아마 제가 알기로 저분이 재산을 오히려 이게 부채를 신고 안 하면요. 재산이 과다 계상돼요. 예.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오히려 과다 신고가 옛날에 이게 징계를 당할 뻔도 했던 이런 네. 게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결혼을 53살에 했으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이룬 다음에 부인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 네.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결혼한 분이 사업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재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지금 뭐 예금 2억 7천만 원만 있다고 돼 있는데 예. 나머지 재산 전부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사업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뭐 토지, 예금도 28억 정도 있으시고 채권도 20억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자연스럽게 얻어진 거지 윤석열 뭐 지검장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했거나 이래서 얻은 돈은 아니잖아요. 네. 축적된 돈은 아니고 뭐 결혼했는데 결혼한 분이 부자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족이 다 그쪽 신고를 해야 재산이 늘어나는 되니까 거죠.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고 2억 7천도 저는 서 변호사 얘기했듯이 저분이 태평양이라는 데가 큰 뭐 로펌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서 네. 1년 동안 일을 했으면 뭐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 거라고 다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 얘기 안 들으셨어요? 그 자문 조금 하고 얼마 받았잖아요. 돈 역대 돈 받았잖아요. 뭐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렇죠. 정도의 그런 게 수준. 있다고 하는데 예. 이제 저분도 1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셨으니까 거기서 또 일정 부분 검사 때보다 더 많이 받으셨겠죠. 예. 그런 걸로 본다면 2억 7천만 원이 뭐 지금 저분이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많다고 보진 않고. 아니 오히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검사 시작이 고위공무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23년을 근무했는데 근데 2억 7천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건 많은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배우자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함께 계산되다 보니 이제 64억 7천이 됐는데 저분은 아마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대차게 나갔잖아요. 윤석열 그 지검장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그 뭐 소신도 있고 하지만 많은 재산도 좀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저렇게 또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거 아니냐 싶습니다.